자, 365페이지죠. 자,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자, 우리 이제 조합 설립할 때는 동의가 제일 문제였고요. 이제 조합원의 자격인데, 우리 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은 당연히 누구죠?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등 소유자 밑줄.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이렇게 돼 있죠.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괄호 안에 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위탁자를 말.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면은 조합원이 있다 없다? 없죠. 조합원이 없잖아. 그때는 위탁자가 뭐다? 토지 등 소유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토지 등 소유자를 하되 우리는 두 번째 줄 괄호가 중요합니다. 괄호.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이 뭐 한 자만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조합은 공익법인입니까? 민법상 법인입니까? 공법상 법인이죠? 뭔 또 민법상 법인이야? 공법상 법인이라니까. 성격이 공법이요. 그러니까 동의해야만 조합원이 돼. 동의 안 해도 조합원이 돼. 동의 안 해도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죠. 소유자라면. 개발조합도 토지 소유자라면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고, 재개발도 토지 등 소유자라면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은 공익성이 있어요, 없어요? 재건축은 공익성이 없죠? 얘는 사실상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사실상. 그리고 얘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되지,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자는 그때는 밑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뭘로 본다? 조합원으로 본다.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 당연히 토지,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얘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죠. 밑줄. 여러 명이 공유는 무조건 몇 명이다? 한 명.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조합원은 한 명이요. 두 번째. 그러면 2번, 3번은 공유가 아니겠죠? 그 말은 소유자가 여러 명이겠죠? 여러 명인데도 조합원은 한 명이라고. 첫 번째,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괄호 묶으세요.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밑줄 1세대에 속할 때입니다. 1세대. 그러면 소유자는 여러 명이야. 아버지도 집 한 채, 아들도 집 한 채, 며느리도 집 한 채, 집이 세 채인데 같이 살고 있죠.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죠. 이러면은 조합은 한 명이다. 그럼 우리 정비법은 한 세대당 집을 몇 채씩 줘? 한 채씩 준다니까. 아시겠죠? 한 세대당 집을 한 채씩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 가로받기. 인가 후죠. 그 말이 좀 어렵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 밑줄.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가로 묶으세요.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밑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다. 본래 몇 명 거였다는 얘기예요. 한 명 거였죠. 그럼 한 명이 집이 여러 채가 있다 이 말이잖아. 한 명이 집이 여러 채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러 명이 나눠 가졌다는 거죠. 여러 명이 나눠 가진 거야. 언제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나버리면 내가 집이 세 채라도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은 몇 명이야? 한 명이거든. 아시겠죠? 인가가 나고 나서 집이 내가 세 채인데 누군가 갑을이 한 채씩 샀다 이 말이야. 그 자는 조합은 안 되는 거야.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조합설립 인가나기 전이라면 인가나기 전이고 정비구역만 지정되고 아직 조합 안 만들어졌죠? 인가 안 났어. 그런데 집이 세 채인 나한테 갑이 집이 한 채를 샀어. 나중에 갑 조합은 돼야 안 돼? 되는 거지. 인가가 나기 전에는 되는 거야. 근데 인가가 나고 나면 안 된다고. 근데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인가 안 났어. 구역만 지정됐어. 구역만 지정됐는데 그냥 집이 두 채, 세 채가 아니고요. 땅을 토지를 쪼개서 샀어. 쪼개서. 분할해서. 이건 또 나중에 조합은 안 돼. 그러니까 조합이 안 만들어져도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기준일이거든. 우리 개발법은 중요한 기준일이 공란공고야. 공란공고 의미가 뭐지? 다 안다. 개발법은 중요한 기준이 공란공고거든. 근데 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인데 구역 지정고시가 있고 나서 토지를 분할했잖아. 분할해서 취득한 자는 조합은 안 돼. 돈 줘서 내버려버린다고. 근데 지금은 집이 두 채인 사람한테 집을 한 채 사면 그건 분할한 거야 아니에요?
분할한 거 아니지? 이건 괜찮다고. 인가 나기 전에는. 근데 조합 설립 인가 나버렸죠. 나고 나서는 집을 내가 한 채 여러 채 가진 사람한테 한 채 샀죠. 그러나 조합은 자격 없습니다. 분양권 안 나온다고. 지금은 뭐 귀찮아 죽겠죠. 나중에 실무 나가봐 이게 막 머리 아파 죽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합은 자격을 받는데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고 재건축은 뭐 해야 되고 동의 한 자만 되고 이런 개념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기과일지구 나오죠. 현 정부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 되게 좋아하죠. 자, 투기과일지구에서는 이제 문제가 달라져. 근데 이걸 만들고 우리 시험에 안 물어보네. 이 잘못하면 현 정권 끝날 때까지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현 정권이 좀 많이 힘이 빠졌죠. 서울시장도 이제 바뀌었고. 근데 어쨌든 예전에 이 제도가 처음 시설된 게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졌어. 2003년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험에 막 계속 물어봤어. 그 정부 때는.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든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 100% 동의 안 받아도 된다. 두 번째, 소유자가 만든 조합은 양도 양수에 제한이 없다.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다. 그럼 우리 아파트 재건축한다. 우리 동네 재개발한다 하면은 소유자들이 만든 거죠. 그럼 조합원이 지위는 조합인가가 나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어야지. 내 집 사고 파는 건데 그걸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 그러면 조합인가가 떨어지면 못 팔게 만든다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재건축만 막았거든. 재건축만. 지금은 재개발도 막는다 이 말이에요. 현 정부 들어서 더 강화를 시켰어. 그럼 시험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볼 줄 알았는데 안 물어봤어. 그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볼란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예의상 한번 물어볼 수는 있지. 자, 그러면 요 말은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났지요. 토지 건축물을 샀죠. 취득했죠. 취득한 자가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그게 원칙이야. 그걸 깨면 안 돼. 그게 원칙이 양도 양수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투기과일지구 있죠. 얘 말이 나오면 달라지는 거야. 투기과일지구 밑줄. 우리 주택법에 가면 투기과일지구 나오죠. 투기과일지구 밑줄. 그 말이 빠지면 틀려. 먼저 재건축 사업이죠. 괄호 묶으세요.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밑줄.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났죠. 그때부터 못 팔아먹어요. 또 재개발 사업 있죠. 괄호 묶으세요.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언제 밑줄?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가 빨라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빨라요? 당연하죠. 그러면 재건축은 조합 인가만 하면 못 팔아먹는 거야. 근데 그나마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나서 못 팔아먹는 거야. 아시겠죠?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건물 철거하고 공사 들어가잖아. 그때부터 이제 준공되는 시점까지는 못 팔아먹는다는 게 재개발 개념이고, 재건축은 아예 조합 인가 나면은 그때부터 못 팔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봅니다.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죠. 가로밖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밑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여기 양수의 의미가 뭐다? 괄호 안에 밑줄. 매매, 증여 전부 일체 포함입니다. 근데 뭐는 예외로 한다? 상속하고 이혼. 자, 우리가 상속이 안 되는 경우는 없죠. 상속은 다 되는데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 가면은 전매 제한이라는 걸 공부를 해요. 그 공부하고 나면 좀 이해가 가는데 거기도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에게 주는 건 가능하거든. 여기는 정비법에는 아예 괄호 안에 지금 상속과 이혼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상속으로 취득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있어도 아니면 이혼으로 취득했다. 이 경우는 조합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걸 기억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결국 우리 시험 물으면 다만 요걸 또 알아야 되겠죠. 양도인이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은 파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 조합원이 다음 은안에 해당하면 밑줄.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는 말은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지. 위에 안 된다 해놨으니까 이거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산 사람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첫 번째 어떤 양도인이냐. 다음에 이제 주택법을 공부하고 나면 좀 쉽게 다가옵니다. 기억 보세요. 세대번위, 근무상 밑줄, 생업상 밑줄, 질병치료 밑줄. 질병치료는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상 밑줄. 취약, 결혼 밑줄. 5개를 적어놨죠. 한번 읽어볼까 같이. 근무,
생업상사정, 질병치료, 취약결혼, 한 번 더, 근무, 생업상사정, 질병치료, 취약결혼, 5개. 요거 5개 우리가 주택법에 가도 중요하거든. 요게 불가피한 사유예요. 이런 불가피한 사유.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원 모두 밑줄 모두 동그라미 세대원 모두 해당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광시군으로 이전하는 거죠. 다른 특광시군으로 이사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파트 재건축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잖아. 그럼 내가 집 받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조합원 자격을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건 사유가 이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야. 부득이한 사유. 아시겠죠? 뭐라고? 근무, 생업, 질병치료, 취약결혼 5가지 사유. 아시겠죠? 요거는 뭐 수도권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주택법에 가면 또 수도권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두 번째 상속이죠.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 가죠. 아까는 조합은 지위를 상속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위를 상속받는 게 아니고 주택을 상속받았잖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럼 내가 그 주택 상속받은 주택을 이사 갈 수 있죠. 그럼 이 집이 필요 없잖아. 그럼 팔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자 어쨌든 세대원 모두 가야 돼. 세대원 모두 동그라미. 세 번째 세대원 또 모두죠. 모두 동그라미. 이번에 어디로 가? 밑줄 해외로 이주하죠. 해외로. 또 세대원 모두 몇 년 이상? 밑줄 2년 이상. 해외 체류죠. 밑줄 해외 체류. 그러니까 기억년 디귿은 한마디로 뭐다?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가니까 집이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이사 가니까 첫 번째는 다른 특광시군으로 갈 때는 불가피한 사유로 가야 되고 상속받은 주택이나 이런 건 뭐 사유가 필요 없지. 상속은 뭐 그죠? 상속은 사유 필요 없지. 해외로 가는 건 사유 필요 있어 없어? 해외로 가는 거. 해외로 가는데 뭐 무슨 사유로 가든 뭔 상관이요. 그러니까 이사 가는 건 상속받은 주택으로 가거나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해외에 이주를 안 해도 체류만 해도 몇 년 이상? 2년 이상. 그 2년 이상 우리 주택법에도 자주 물어봐. 똑같은 내용이 주택법에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매 허용 사유인데 여기서도 당연히 조합원 지위 허용 사유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갈 때는 세대원이 모두 가야 돼. 1번만 가면 안 됩니다. 꼭 갈 때는 신랑 데리고 가세요 이런 말이에요. 출장 갔다 오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얼 보세요. 리얼 1세대 1주택자 좀 있죠.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밑줄 소요기간 거주기간. 소요기간 거주기간이 대통령이 정하는 거. 그래서 재개발까지 묶어놓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오니까 거기 리얼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사는 건 된다. 1세대 1주택자는 팔아먹을 수 있다. 그로부터 사는 자는 조합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도 소요기간, 거주기간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이 돼야 돼. 밑에 박스 나와 있죠. 소요기간은 몇 년? 거주기간은 몇 년? 그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두 개를 모두 만족해야 돼. 그래서 소유는 10년 이상, 거주는 5년 이상 하고 있는 이자로부터 만약에 집을 샀다. 이자는 조합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뭐 밑에 대통령까지는 지금 안 보겠습니다. 봐봐야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합을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사 가는 거 3개.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사는 거. 이런 자들로부터 사면 조합원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손실보상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아까 재건축은 언제 이후에? 조합 설립인가? 재개발은 언제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 이후에 만약에 건축물 토지를 샀잖아. 그럼 나 조합은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 돈 줘서 내보낼 거 아니요. 청산, 손실보상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시행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뭐한다? 손실보상을 한다. 나중에 손실보상은 분양신청을 안 한 조합원들에게는 보상할 거 아니요.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해서 손실보상하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손실보상만 끝날까? 벌칙도 있을까? 우리 전매점 위반하면 3년 3천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손실보상 해주니까 괜찮네 이러면 안 되고 3년 3천만 원짜리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합원에 관해서는 그 정도 봤네요. 이제 우리 임원이 나오네, 임원. 임원은 세 개였죠. 조합장, 이사, 감사, 개발법 보셨잖아. 자, 읽어봅니다. 임원. 조합원. 다음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돼 있죠. 밑줄.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장은 몇 명이에요?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잖아. 이 경우 조합장은 가로 묶으세요. 선임일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받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에 뭐 해야 된다? 거주해야 된다. 밑줄. 그러니까 거주인데 만약에 주택이 아니고 상가 같으면 뭐 했을까? 영업했겠지. 영업. 응? 영업.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의미가 뭐야? 그때부터 건물 철거 들어간다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주하는데 조합장이라고 해서 이주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는 계속 거주 영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떠나면 안 되는 거야. 떠나면 조합장이 자격이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조합 임원이 아니고 조합장 얘기입니다. 조합장 동그라미 치세요. 조합장. 이사 감사는 관계없어. 이사 감사는 이사 가도 돼. 근데 기억 보세요. 그럼 누가 임원이 되느냐?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첫 번째 조건이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돼. 임원이 되려면 밑줄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몇 년? 1년 이상이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몇 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 1년. 직전일로부터 몇 년 동안? 3년 동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주는 연달아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소급에서 무조건 1년이 아니고 3년 안에만 합해가 1년이 되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원이 되려면 거주해야 된다는 요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거주. 두 번째,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죠. 자, 밑줄 5년 이상 소유. 요 1번, 2번은 and가 아니고 또는입니다. 또는이야. 임원이 되는 요건은 그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든지 직전일로부터 3년 동안 거주하고 있든지 아니면 5년 이상 뭐 하고 있든지 소유하고 있든지 이런 자가 임원이 된다는 거지요. 아시겠죠? 자, 임원의 수. 뭐 이런 거 왜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만들어놨어. 임원의 수도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이 몇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뭐 참고라 봅니다. 이사의 수는 몇 명 이상이 돼야 돼? 이상. 그쪽은 한 대가 안 보여요. 3명 이상이잖아. 3명 이상. 말을 하기 싫은 거야. 나도 말하기 싫은데 그냥 눈으로만 하고. 감사의 수는 몇 명? 1명 이상 3명이야. 참고 밑줄만 그어놔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 초과죠. 100명 초과 밑줄. 100명 초과할 때는 이사는 몇 명 돼야 돼? 5명 이상이네. 그러니까 100명까지는 이사는 3명 이상. 100명이 초과되면 5명 이상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이사니까 또 2명 이상 하고 싶죠. 이사하니까. 그럼 안 된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 위탁이란 건 뭔가요? 우리가 이제 조합장 선거나 조합 임원 선거, 임원 아니면 추진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고 요즘에는 아파트 동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할 수 있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아시죠? 지난 작년 총선도 해봤고 이번에 해봤잖아.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어. 큰일이다 큰일이. 이거 믿을 수 없다는 게. 그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데. 임기는 몇 년이야? 3년이야 3년이야. 자, 우리 조합은 전부 정관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임기도 3년 범위 안에서 뭘로 정해? 정관으로 정하는 거야. 정관으로. 근데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읽어봐봐야 머리 안 들어오겠죠. 근데 5번 한번 읽어보긴 봐야 된다. 5번 선출 방법을 읽어봅시다. 자, 임원의 선출 방법 등을 정관으로 정한다. 우리 임원 뽑는 건 반드시 어디에서 뽑아야 돼? 총회. 총회를 해서 뽑는데 선출하는 방법은 뭘로 정해놨어? 정관. 다만 시장군수 등은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 여건을 갖춘 자를 자, 전문조합 관리인 있죠? 밑줄. 전문조합 관리인으로 선정.
누구의 업무를 대행해? 임원,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가 있다는 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넘겨볼까? 어떤 경우는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하느냐? 조합 임원이 사임했죠. 해임했죠. 해임됐죠. 기간이 끝났죠. 불가피한 사유로 밑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에 뭐가 선임되지 않아? 임원 6개월이 지나도록 임원이 선임 안 되죠. 그럴 때는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조합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요게 신설된 거야.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 밑줄 출석 조합은 과반수 동의 동그라미.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는 동의라고 안 하고 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동의죠. 동의는 서면 동의 받는 거거든. 네, 동의로 과반수 동의죠. 전문조합 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한다. 자, 기업과 니은의 차이는 뭐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다? 1번은 임원이 있어 없어 지금? 없죠. 그래서 6개월 이내 선임 안 되니까 지금 전문조합 관리인을 두는 거죠. 그럼 2번은 임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도 그를 대신하게끔 지금 선정하는 거잖아. 과반수. 그럼 나중에 2번은 만약에 전문조합 관리인이 선정되면 임원은 어떻게 돼요? 잘리는 거지. 잘리는 거야. 아시겠죠? 잘린다 적지 말고 뒤에 나오면 어디 말 나올 좋은 말이 나올 거예요. 밑에 뭐 알 필요 없고. 조합 임원의 직무 있죠? 조합 임원의 직무에서 맨 밑에 7번. 자, 1번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봤다? 개발조합에서도 봤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죠. 사무를 총괄하죠. 밑줄 총회 대의원의 의장이죠.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는 밑줄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는 가로 묶어주세요. 대의원의 의장이 되는 경우는 밑줄 대의원으로 본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임원이 3개잖아요. 조합장, 이사, 감사. 얘들은 본래 대의원이 안 돼. 대의원 들어봤죠? 안 되는데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이거든. 조합장은. 그러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이 되는 거야. 그럼 조합장 빼고는 대의원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뭐 어디 나오겠지. 자, 그래서 조합장은 대의원이 돼야 안 돼? 된다. 물어봅니다. 우리 임원은 겸직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죠. 조합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있다고 했어. 맞지? 조합장은 대의원은 겸할 수가 있는 거야. 다른 임원 직원은 안 돼요. 2번 지문은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늘 나오는 조문이죠. 조합장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해? 감사 동그라미 꼭 기억합니다. 3번 나오죠.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 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조합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있는 거죠. 임원은 결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조합원은 결격이 있다 없다? 조합원은 없다.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면은 누구나 된다. 물론 재건축은 동의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조합 임원 밑줄, 전문조합 관리인 밑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격은 조합 임원과 전문조합 관리인의 결격이죠. 아까 전문조합 관리인이 누구의 업무를 대행했어? 임원. 추진위원회도 대행하는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업무를 대행해요. 전문조합 관리인이. 그러니까 어쨌든 얘들도 임원과 똑같은 결격이 있죠. 우리는 결격은 7, 8월 달에 문제풀이 가서 한 번 해본다고 했어요. 오늘은 역시 개발법하고 똑같이 뭐는 기억나? 미, 피, 피, 파까지는 기억나죠? 근거 이상. 자, 우리 공법의 근거는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죠. 중개사법은 대부분 3년 이상이더만 여기는 2년 이상이잖아. 그래서 2년은 뭐를 좋아해? 근거를 좋아한다니까. 근거를. 2년은 디귿 리얼이 다 근거잖아. 그럼 미음에 보면은 뭐 있는데 지금 몰라도 괜찮아. 자, 2번 조합 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밑줄 당년 퇴임한다. 우리 개발조합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면 어떻게 됐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했죠.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늘 비교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결격에 해당하면 뭐한다? 당년 퇴임한다. 당년 퇴임한다. 의미는 같을까 다를까? 의미는 같지.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는 말은 우리가 임원을 선임하고 해임할 때는 총회하라고 그랬잖아요. 총회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법에서 정해놨잖아. 다음 날에 자격 상실한다고.
아시겠죠? 총이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 퇴임한다 말은 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르게 하고 있는 거지. 아시겠죠? 자, 결격 사유 언안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졌죠? 그럼 당연 퇴임하죠? 근데 니은 있잖아. 조합 임원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아까 자격 요건이 뭘까? 아까 1년 이상 거주하든지 몇 년 이상 소유. 그렇지. 5년 이상 소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추지 못한 임원이다 그러면은 당연 퇴임한다. 또 당연 퇴임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책에는 당연 퇴임하는 게 아까 누굴까? 아까 왼쪽 페이지 맨 위에 박스 동그라미 2번 임원이 있는데 전문조합 관리인을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로 선임을 했잖아요. 그럴 때도 당연 퇴임합니다. 그럴 때도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밑에 동그라미 3번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으면 돼야 안 돼. 그건 안 되지.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죠. 가로 묶어보세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그리고 의결 정족서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죠. 과반수 동의.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 출석한 조합은 과반수 찬성 이렇게 가거든. 근데 동의가 2번 나왔잖아. 임원 자를 때. 그리고 아까 왼쪽에 임원이 있는데 전문조합 관리인 선정을 요청할 때 두 가지는 동의라고 표현 나오죠. 그래서 임원 자를 때 요거는 동의다라고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번이 좀 또 어려운데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죠. 괄호 묶으세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자, 아까 우리 이거 했잖아요. 조합 인가받은 걸 변경했죠. 어떻게 했어? 조합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어떻게 했어? 총회에서 얼마에 찬성했어? 3분의 2.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인가받았죠. 그러면 정관도 조합 인가받은 사항 맞죠? 정관도 아까 인가받을 때 인가받은 사항이잖아. 근데 정관 변경할 때는 얼마가 찬성하면 된다고? 밑줄.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이 말. 그래서 시장운수 등에 뭘 받아?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다만 우리 지금 또 요걸 물어봐. 과반수 정관은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는데 니은 디귿 리얼 이응 피업 참말로 거시기야. 찾아봅시다. 앞에 본 김에 그냥 니은 디귿 묶어보세요. 니은 디귿 조합원 자격 조합원 제명 탈퇴 교체죠. 니은 디귿 묶으세요. 니은 디귿 조합원 동그라미 같이 동그라미 쳐버려. 그럼 또 리얼도 있습니까? 리얼 정비구역 밑줄. 그 다음에 또 이형 있습니까? 이형 밑줄. 조합의 비용 부담. 지역도 있습니까? 그건 아니구나. 넘겨서 피업이죠. 정비사업비죠. 정비사업비. 또는 나죠. 나 시공자 설계자 선정이죠. 밑줄. 그리고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밑줄만 거나요. 뭐 기억하시는 뜻은 아니고. 무슨 말이냐. 이런 것들은 얼마가 찬성을 해야 돼? 똑같이 3분의 2가 찬성하란 말이거든. 그 물시험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되는 것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죠. 3분의 2 찬성 받아야 되는 것. 미쳤죠? 미쳤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만 기억할까? 앞으로 한번 돌려보자. 조합원의 자격이나 제명될 때 조합원에 관계된 건 다 3분의 2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중요하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연, 비협, 시효 3개 묶으세요. 3개를 묶어서 거의 X를 쳐봐. X. 다시 말해서 그거는 3분의 2 찬성의 대상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임원하고 대의원은 3분의 2 찬성 내용이 아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자고. 아시겠죠? 그래서 조합원과 정비 사업비 있죠. 사업비 돈. 정비 구역 위치 바꾸는 거 중요하잖아요. 구역이 바뀌면은 위치 바뀌면은 사업 대상이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거하고 돈과 관련된 거 있죠. 정비 사업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공자 설계자 선정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3분의 2 찬성 받아야 돼. 그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조합원에 관해서는 3분의 2 찬성인데 임원
대의원은 3분의 2 찬성이다, 과반수 찬성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오른쪽 페이지. 자, 뭐 시행규정은 공공이 작성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 용어에서 봤죠? 신탁업자가 작성하는 것도 뭐라 불러? 시행규정이라고 불렀죠? 자, 11번 총회가 나옵니다. 자, 우리 정비법에는 총회가 좀 복잡해요. 우리 시험에서 총회에 관한 내용을 물어보는데 지금 하면은 아마 별로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 있죠. 총회 의결은 이 법이나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돼 있죠.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 일반 의결 정족수가 얼마라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아시겠죠? 과반수 출석, 출석 조합은 과반수 찬성. 이게 의결 정족수입니다. 이 법이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이죠. 그러면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다른 규정 따라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 아까 그 뭐 임원 자를 때는 다 동의였잖아. 찬성이 아니고. 4번도 우리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는데 지금 안 할랍니다. 동그라미 6번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몇 번 물어봤어요. 요거는 이제 월요일달 과정 가서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이 조합에 관해서 내용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의원회가 나오고 주민대표회 등이 나오죠. 대의원회는 우리 뭐 조합의 총회는 반드시 대의원회가 나오죠. 우리 제목을 대의원회하고 주민대표회 등을 같이 묶어놨는데 같이 묶으면 안 되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대의원회는 조합의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려고 만든 게 대의원회야. 그러면 주민대표회의는 뭐냐? 조합이 안 할 때 나오는 거야. 조합이 할 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일 때? 100명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자, 우리 개발조합하고 반드시 비교합니다. 개발조합은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몇 명? 50명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개발조합은 50명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정비사업은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필수기구입니다. 그게 달라요. 자,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돼 있죠. 우리 개발법 뭐라고 돼 있었던가? 혹시 10%로 돼 있었나? 100분의 10으로 돼 있었나? 법 조문은 100분의 10이거든. 100분의 10이나 10%나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지 뭐. 왜 100분의 10으로 해놨느냐면 전에는 개발조합도 100명 이상일 때 뒀어요. 대의원회를. 근데 지금 50명으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100분의 10 이렇게 했었는데 의미 없어. 근데 정비사업조합은 이게 늦게 이렇게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얘는 세련되게 약분을 해서 10분의 1이라고 한 거야. 좀 세련되게 한 거야. 세련되게.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죠. 괄호 문구 보세요. 조합원의 10분의 1이 몇 명을 넘어? 100명을 넘어. 그럴 때는 밑줄 조합원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참, 뭔 말인지 그죠? 참 머리 아프죠? 듣고만 넘어가세요. 과거에는 이 대의원이 뭐예요? 조합원이 너무 많잖아. 많으면은 뭔가 의결하기 힘들죠. 총회에서. 그래서 대의원회를 만드는데 100명 이상이면 두어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대의원을 뽑으니까 대의원이 또 100명이 넘는 거 이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대의원에 또 의미가 좀 없어지잖아요. 조합원도 100명 이상이면 많아가지고 대의원 뽑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10분의 1이 100명을 넘죠. 그럼 100명으로 한다 이렇게 잘랐다고. 근데 지금은 100명을 넘으면 100명 이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야.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안 가도 돼. 3번 아까 얘기했죠. 조합장이 아닌 임원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이 누구예요? 이사 감사. 이들은 대의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조합장은 대의원이 된다 안 된다? 됐지요. 대의원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 대행이 안 된다는 거네. 그 말이죠. 우리 개발조합의 대의원을 대행을 못하는 게 5개가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계획 2개, 개발계획하고 무슨 계획은 대행이 돼?
실시계획은 대행이 되지. 환지계획하고 두 개는 대행 안 됐잖아. 그 다음에 정의미가 뭐 했어? 해산했지. 해산합병. 정의미가 해산합병. 기억납니까? 뭐가 기억이 나. 근데 정비사업조합에는 대행할 수 없는 대통령 영어로 정한 사항, 요거는 대행할 수 없는 거거든. 우리 책에 아예 안 적어놨네. 안 적어놨죠? 그럼 적어 나와야 니들이 알겠나 이 말이잖아. 응? 그러니까 뭐 모른다고 넘어가면 되지 뭐. 근데 똑같아요. 근데 정비법은 한 가지만 얘기해 갈게. 정의미가 해산하는 거 당연히 대행 안 돼. 이건 똑같아. 정관, 임원, 그죠? 해산합병 대행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야. 근데 뭐가 다르냐? 정비법은 이게 정비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잖아요. 이 정비계획은 누가 만들어? 적어놨는데 시장군수등이 만든다고. 이 대답 안 나올까봐 지금 적어놓은 거야. 그 요거는 조합이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니까 조합이 뭐 대행하고 뭐시기고 필요가 없는 거야. 요거는 그럼 여기부터 나오는 거야. 시행계획 나중에 3단계 무슨 계획이 나와? 아파트 돌려주는 관리처분계획 나오지. 이 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다 대행한대. 이거 무조건 다 총회에서 해야 돼. 아까 개발법은 실시계획 대행했잖아. 대의원에서 맞죠? 그 얘기는 대행 안 된다고. 시행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 모두 어디에서 의결해야 돼? 총회. 요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정의미가 해산하는 거 대행 안 되는 거 똑같아.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주민대표회의 나오죠?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작년에 한번 나왔어. 작년에 나왔어. 주민대표회의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 개만 기억하고 갑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정비구역 지정됐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조합이 하지. 조합을 만들려면은 뭐부터 만들어야 돼? 조합의 앞선 절차가 뭐야? 추진위원회 만들잖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지. 근데 만약에 조합이 안 하고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있죠? 공공보고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아까 우리 공부는 안 했지만 사유가 8개나 있었잖아. 공공보고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때는 주민대표회를 만들어야 돼. 자,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하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주민대표회야. 그러면 조합이 할 때는 주민대표회가 나와 안 나와? 지들이 하는데 무슨 주민대표회가 나와? 그럼 조합을 만들려면 뭘 만들고? 추진위원회. 자, 그럼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한테 해달라고 하려면 뭘 만들어? 주민대표회를 만든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대의원회하고 주민대표회가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고. 전혀 다른 기구야. 읽어볼까? 토지 등 소유자가 괄호 묶어볼까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그 다음 밑줄의 사업 시행을 원하는 경우죠. 아까 공부 안 하셨지만 이런 사유가 있어. 이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아까 추진위원회도 언제 만들었어?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만들었죠. 똑같아. 괄호 묶으세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뭐를?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밑줄. 요것도 의무다. 필수기구다. 임의기구다. 필수기구요. 추진위원회도 의무잖아요. 이것도 의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토지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원하면 이때는 의무적으로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상 감사를 둔다 되어 있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추진위원회는 몇 명 이상이었죠? 5명 이상이었잖아. 토지 등 소유자. 주민대표회의는 밑줄 5명 이상 25인이야. 주민대표회의는 상한선이 있네. 5명 이상 25인이야. 그게 첫 번째 차이점. 추진위원회하고 비교하면 돼. 추진위원회도 한 개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 동의 받았어? 과반수. 주민대표회도 얼마 동의? 똑같죠. 밑줄 과반수. 추진위원회도 시장군수 등한테 뭘 받았어? 승인. 주민대표회의도 승인. 똑같아요.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는 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시행자 지정은 아까 시장군수 등보고 해달라고 지금 하려면 동의받아야 되잖아. 그럼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하면 역시 여기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참고하시면 돼. 또 뭐 요청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5번 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뭐 하는 기구예요? 시장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게 의견 제시하는 거라니까. 주민을 대표해서. 그래서 주민대표회 밑줄 세입자 밑줄 가로 안에 상가 세입자 포함이라 돼 있죠. 우리 시험에 그걸 물어봤죠. 포함해서 이자는 시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시행규정을 정할 때 괄호 묶으세요. 시행규정을 정할 때 공공이 만드는 약속을 뭐라고 한다?
시행 규정. 우리 지금 공공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공공은 시행 규정 만들겠지. 그때 뭘 제시한다고 밑줄? 의견을 제시. 그래서 주민대표회의는 의견 제시 기구다 이 말이죠. 상가 세입자도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시행자는 주민대표회의 또는 세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 참 무슨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노력해야 된다. 항상 TV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 정치하는 사람 노력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잖아. 그런데 안 돼서 그렇지. 자 그렇습니다. 주민대표회 그 정도로 보시고 그 밑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있죠. 얘는 신탁업자란 말이 밑줄. 신탁업자가 사업을 할 때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라는 걸 둡니다. 그러면 조합이 할 때는 뭘 만들어? 뭐 어디에서 의결을 해? 총회에서 하죠.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신탁업자가 할 때는 신탁업자의 그 괄호 안에 적혀 있죠. 두 번째, 재건축 사업은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것에 동의한 자만 그 조합을 만들 때도 조합원이 되고 여기 토지 등 소유자 되는 거야. 그들이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 이걸 뭐라고 불러?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합이 할 때는 조합원 전체가 구성원이 되는 거고 총회가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가 구성원이 되는 게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총회 의결 사항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참고하세요. 끝. 여기 내용이 많았죠? 여기 뭐 공부하셨어? 추진위원회. 얘들이 뭘 만들었어? 조합. 아니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가지고 뭘? 시장군수 등 또 누구? 토지 주택공사 등 이런 자들을 요청할 때는 주민대표회 만들고 조합 만들 때는 추진위원회 만들고 두 개 중에 한 개를 만드는 거야. 둘 다 과반수 동의 받으면 돼. 과반수 동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얘 만들려고 쫓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얘 만들려고 쫓아다니겠지. 두 개에서 301호에서 둘이 만났어. 어떻게 된다고? 그냥 하는 소리야. 뭐 만나겠어. 자 시행계획은 밑에 동그라미 몇 개 공부해? 3개 공부하지. 근데 정비법의 시행계획은 내용이 복잡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4개 정도 더 공부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 받는 거요? 인가. 두 번째는 인가하려면 누구 의견 들어? 주민 의견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인가했으면 우리한테 뭐 해줘? 고시하지. 시행계획이 고시되면 이때부터 뭐 들어가? 수용 사용. 뭐 무슨 사업하고 똑같아? 시설 사업하고 똑같지. 개발 사업은 요 두 개가 달랐잖아.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은. 뭔 말인지 아시죠? 기왕 모르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4개 정도 존비협동이라는 4개를 공부하실 거야. 존비협동이라는 걸 4개를 공부를 하실 텐데 요거는 제가 5월 과정으로 넘기겠습니다. 우리 정비법 너무 힘들어하니까 2단계는 요 시행자 방식하고 시행자 위주로 정리하시고 이렇게 넘길게요. 자, 어떤 분들은 뭐 정비법 뭐 안 한다면서 정비사업 정비법 공부 자체를 안 한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한 문제로 우리가 당락이 결정 나는데 정비법도 공부만 하면은 3문제는 맞춰.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3문제는 맞춰. 포기하면 안 돼. 자, 그래서 시행계획은 우리가 다음 순서로 좀 넘길게요. 넘기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1, 2월 달에 공부한 내용은 한번 좀 보세요. 389페이지에 가면은 관리처분계획이 나옵니다. 자, 시행계획이 인가가 떨어져서 고시가 떨어졌어요. 여기서 한 개를 제가 물어볼까요? 시행계획 인가가 났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행계획 인가가 났어. 의미가 뭐다? 그렇지, 모든 게 확정됐지. 이제는 여기 인가가 떨어지면 무조건 공사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정비구역을 없애는 것도 요 인가 신청 안 해서 정비구역을 없앴잖아.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는 공사에 들어가는데 우리 정비사업에 공부하시는 방법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하는 것만 공부하자 말이에요. 관리처분. 관리처분이 뭐예요? 아파트를 지어서 돌려주는 계획 아닙니까? 환권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려면 뭐부터 받아야 돼? 분양 신청을 받아야죠.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 신청을 한 자에게 아파트 주는 계획을 짠다. 이게 뭐다? 관리처분 계획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분양 신청은 첫 번째 기억하실 게 뭐냐? 시행계획 인가가 나야 분양 신청을 받는 거야.
다시 말해서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분양 신청 받을 수 없지. 10시에서 11시, 12시. 벌써 1시간이 된 거예요. 왜 시간이 빨리 가? 자,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떨어지면 12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지도 하고요. 일간신문에 공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분양신청하라고 통지서 날리고 공고도 하는 거야. 근데 통지하는 내용이 우리가 3가지를 적어놨고 공고하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자, 한번 책을 한번 보시죠. 시행자는 일단 뭐가 나와야 돼?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나야 돼. 밑줄.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안 나면 안 돼. 날부터 가로 밖에 며칠 이내 120일 이내 밑줄 긋습니다. 전에는 60일이었거든. 120일 이내. 다음의 사항을 토지 도용 소유자에게 통지. 괄호 문구지. 다음의 사항을 통지. 통지 동그라미. 통지하는 밑에 박스 아래 지금 3개 적어놨죠. 대통령까지는 몰라도 되고. 분양이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괄호 문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의 공고 동그라미 공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한다 돼 있죠. 다만 토지 등 소유자 한 명이 하는 재개발 사업은 그러하지 않다. 자, 재개발은 이론적으로 한 명이 할 수도 있죠. 20인 미만은 조합 안 만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이때는 뭐 지 혼자 하니까는 알려줄 필요가 없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건 개별 통지하는 내용이에요. 밑에 박스는 공고하는 내용이다. 개별 통지다. 개별 통지. 자, 1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분양 대상자별 종전 동그라미. 종전 토지 건축물의 맹세. 그 다음에 밑줄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 동그라미. 가격.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우리가 지난 순환에서 공부했잖아. 그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중요한 게 돈이거든. 종전에 가지고 있던 건축물 명세가 나오죠. 그리고 그 감정평가 가격이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종전토지 건축물은 가격을 언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야. 아시겠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사업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고. 종전 아파트 가격은. 그럼 새로 받는 아파트 가격은 준공 떨어지고 나서 감정평가 아니야? 학과 아니야? 맞죠? 자, 두 번째 분양 대상자별 밑줄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입니다. 분담금 추산에. 그러니까 1번 2번은 뭐예요? 돈이잖아. 그러니까 개별 통지하는 내용은 종전에 당신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되는데 새 아파트 분양받으면 분담금은 어느 정도 듭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뭐다? 그게 통지 내용이야. 그러니까 개별 통지 내용은 돈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신청기간도 알려주죠. 분양신청기간은 당연히 알려줘야지. 그럼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하는 내용이 돼 있고 어디에도 있어? 공고하는 내용에도 다 있는 거야. 일간신문을 공고할 때도 분양신청기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넘겨볼까? 다음 페이지. 박스 아래 분양신청 절차해 가지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 있죠? 그거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내용이야. 일간신문에 공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냥 공고라고 일간신문에 공고라고 적어주면 쉽게 이해가 가겠지. 그러니까 거기는 보면은 돈과 관련된 내용은 없죠. 그래서 3번에 분양신청 기간은 있어 없어? 있죠. 분양 대상 대지 건축물 내역 뭐 이런 것들은 있는데 돈과 관련된 내용은 없잖아.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밑으로 내려갑니다. 분양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돼 있죠. 분양신청 기간은 밑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이면 통지 동그라미. 다만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은 20일 범위안에서 연장도 할 수 있네. 연장도 할 수 있네. 이런 얘기죠. 자, 분양신청 기간을 정해줍니다. 알려준다고 그랬죠. 분양신청 기간을 알려줘. 이걸 알려줘야 분양신청을 하지. 신청 기간을 정할 때는 시행자가 지 맘대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통지했잖아. 통지했죠. 이날로부터 해서 최소 30일, 길어도 며칠, 60일 범위안에서 정하란 말이에요. 너무 짧아도 안 돼. 분양신청 못해. 너무 길으면 얘가 분양신청을 받아봐야 이 관리처분계획이 나온다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야 나중에 철거가 들어가거든. 얘가 안 나오면 공사 못 들어가. 그러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도 안 돼. 그래서 통36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통36 아시겠죠? 연장도 가능하죠.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20일 범위안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자, 밑에를 안 읽어봐도 됩니다. 오른쪽에 3번, 4번, 5번이 전부 신설되고 개정된 내용인데 그걸 시험에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